안녕하십니까. 실무자들을 위한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특별히 비상장 주식 평가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는 사실 이렇게 짧게 얘기 드릴 내용은 아닌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들만 빠르게 훑어보고 다음에 더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시거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기본 사항들만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는 상장 주식과 다르게 상장 주식은 시가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되는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상장 평가일의 상장시장의 전후 2개월간 평균 종가 평균을 쓴다. 즉 4개월간 종가 평균을 쓰는데 반해서 비상장 주식은 거래된 거래가가 확인이 되는 경우는 그것을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격 또 수용 공매 감정가격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상장 주식은 그것을 시가로 삼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든가 너무 적은 금액, 뭐 한두 주 거래한 걸 가지고는 시가로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발행 주식 액면가 기준으로 1%, 그 다음에 3억 원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는 많이 거래가 돼야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감정가액을 감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님들이 감정을 할 수는 있는데 세법에서는 그것을 시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KOTC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거래가 된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도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는데 중소기업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모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충적 평가를 해야 될 텐데 보충적 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은 일주당 순손익가치, 그 다음에 순자산가치를 계산을 해서 순손익가치에다가는 3의 가중치를 주고 순자산가치에는 2의 가중치를 주고 이것을 가중평균 한 것이 한 주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가액으로 삼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순자산 가치 8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이 계산된 금액이 라고 하는 조건이 추가됐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가액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법인이라면 이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 중에서 가중치가 자산의 가중치가 조금 더 자산이 사업에 기여하는 가중치가 더 크다고 봐서 이 가중치 비율을 일반적인 경우와 반대로 순손익 가치 2, 순자산 가치 3 이렇게 나눠서 가중평균을 하고 순자산 가치의 80%와 비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 외에도 이 두 가지는 어쨌든 가중평균하는 방법이지만 순자산 가치만, 순손익 가치는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만 반영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순손익 가치는 기본적으로 3개년 평균이거든요. 3개년 평균인데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나 아직 사업도 개시하기 전이나 사업 개시한 후 3년이 안 됐다면 이 순손익 가치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순손익 가치를 못 내는 법인이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로만 하는 것이고요. 휴업, 폐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순손익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순자산으로만 하고 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부동산이 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너무 더 많아서 8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 가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로만 하고요. 사업자의 사망이나 사업이 계속이 곤란하다. 이것도 역시 순손익 가치의 의미가 적은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로만 하고요. 설립 시부터 존속기한이 정해진 법인이 있습니다. 특수목적 법인. 이런 것들은 존속기한이 아직 뭐 많이 남았다 그러면 순손익 가치 포함하는 가중평균을 쓰겠지만 존속기한이 3년도 안 남았다. 그러면 순손익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순자산 가치로만 하는 그런 평가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은 여기 80% 이상인 부동산 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가끔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순손익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 가액의 가중평균입니다. 일주당 매년 1주당 순손익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1주당 순손익 가치는 1주당 최근 3개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한 다음에 순손익 가치 환원율로 나눠주는 것을 순손익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주당 최근 3개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지금 평가 기준일 이전 1년 평가 기준일 이전 1년 전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그 다음에 2년 전 사업년도의 순손익액, 그 다음에 3년 전 사업년도의 순손익액을 구해서 지금 평가 시점과 가까운 연도에는 가중치 3, 그 다음 가까운 연도는 2, 제일 먼 연도에는 가중치 1을 주고 6으로 가중평균을 한 요 값을 1주당 최근 3개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손익 가치 환원율로 나누면 1주당 순손익 가치가 되죠. 좀 어려우니까 조금 사례를 통해서 보면 만약 2017년 2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한 회사가 있고 법인이 있고 평가 기준일이 20년 12월 30일이다 라고 하면 3년은 언제냐면 평가 기준일의 전년도, 그러니까 19년, 18년, 17년이 평가 기준일이 되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 사업년도가 되고요. 근데 지금 평가 기준일이 마침 12월 31일이어서 그런데 평가 기준일이 그 해 말인 12월 31일이다 라고 하면 평가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1년치 사업연도가 다 손익이 발생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0년을 포함해서 20년, 19년, 18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1년이 모자라게 되면 그 해는 빼고 그 전년도부터 평가 기준일에 전년도부터 계산하는 것이고요. 지금 17년도가 가중평균 대상연도에 포함이 됐는데 17년도는 보시면 2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총 사업개월 수가 12개월에 미달하기 때문에 17년도 실적은 12개월로 환산해서 12달로 환산해서 그래야 가중치가 똑같아질 테니까 환산한 가액으로 하고요. 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해 종료일에 보유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원칙이긴 하지만 이 나누는 주식 총수는 만약에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그 이후에 18년도에 유상증자가 있다 그러면 이 유상증자 값을 그 18년도 포함해서 17년 그 앞에 연도까지 해서 보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보시면
이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발행한 주식수가 아니라 평가 기준일 현재 갖고 있는 주식수로 나누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정한 주식수가. 대신 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 증가 효과를 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사업년도 초기여서 첫 해여서 1주당 순손익을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다. 적자인 해가 있었다. 그러면 적자라도 그 마이너스 값이라도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0이 됐다. 그러면 3개년 평균하면 값이 이렇게 플러스로 되겠지만 이것을 0으로 고쳐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3개년치 평균한 값이 만약에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마이너스 10, 또 마이너스 10, 또 마이너스 30 이렇게 3개년도가 전부 마이너스였다. 그럼 평균해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나오겠죠. 마이너스 나오면 그때는 마이너스 값을 쓰는 것이 아니고 0으로 한다.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는요. 순자산 가치는 그 법인의 평가 기준일 현재입니다. 현재 순자산가액을 평가 기준일 현재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죠. 그런데 이 순자산가액이라는 것은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를 빼고 영업권을 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나 세법에서 자기 창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비해서 상속증여세법에서 주식을 평가할 때는 이 영업권을 더해서 계산해서 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순자산가액도 만약에 적자가 지속된 기업이어서 결손 너무 많아서 순자산가액이 0 이하라고 하면 역시 0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평가 기준일 현재 시점으로 항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는 만약에 평가 기준일이 기중이다, 사업년도 중이다 그러면 그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를 결산을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평가 기준일 시점에 확정을 하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별로 예를 들면 유형자산 중에 뭐 부동산이 있다, 건물 토지가 있다, 또는 시설장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평가를 한 뒤에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가액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그 재평가를 하는 것이죠. 세법에서는 재평가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증여세에서 이 회사의 순자산을 평가할 때는 실제 그 시점의 그 재산의 가치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각 감자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수에서 제외하지만 일시 보유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되팔아서 회사의 주식 그 가격을 조절할 목적으로 또는 나중에 직원이나 임직원들에게 상여로 지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식수에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법상 자산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이나 재무상태표상 미계상된 금액들이 있다면 다시 찾아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세법상 자산을 의미를 하는 거죠. 세법상 자산.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장부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채권이 있다. 반영을 해야 되고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시 보유하고 처분할 자기 주식도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말 만약에 재무상태표를 했다. 원래는 평가 기준일 현재 시점에 평가를 해서 재무상태표를 써야 되지만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한 증자액이 반영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고요. 선급 비용 중에 확정된 것,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 등은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잡아놨는데 이미 선급 비용으로 다 비용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빼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사실 회계적으로는 개발비라고 잡아서 자산 처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다 지출이 돼서 회사에서는 다 빠져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 등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일까지 발생된 결산을 해서 재무상태표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발생된 법인세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해야 되고요. 배당금이 있다면 배당금 상여금. 그 다음에 요즘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이런 쪽에다가 적립을 하고 있는 회사들, 적립이 의무화 돼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은데 퇴직연금 같은 데에 충분하게 자산이 반영이 안 돼 있거나 설정을 안 했다면 퇴직급여 추계액은 따로 계산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부채로 가산, 언젠가는 지출돼야 될 거고, 반면에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잡은 재준비금, 재충당금 등은 사실상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정 절차를 거쳐서 순자산 가액을 계산을 하고 일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징이 영업권을 반영을 한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영업권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영업권은 일종의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자본이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는 그 이익을 초과해서 순손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초과금이 이 회사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5년치를 초과이익금 5년치를 합한 것을 매년 초과이익금이 5년 동안 발생했을 때 5년 동안 발생했다고 치면 그 5년치를 합한 금액인데 5년치를 10% 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합한다. 그걸 영업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초과이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초과이익 금액은 아까 일주당 순손익 가치를 할 때 찾았던 그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습니다. 그 가중평균액을 즉 1년 전 거는 3의 가중치, 2년 전 거는 2의 가중치, 3년 전 거는 1의 가중치를 해서 6으로 평균 낸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가중평균액을 50%를 잡고 이거는 법에 정한 거기 때문에 왜 잡는지를 물어보시면 곤란하고요. 어쨌든 50%. 그 다음에 자기자본의 10%. 이것이 적절한 내가 자본을 어디 투입을 해도 한 10% 정도는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어느 사업을 해도. 그 정도는 보고 뛰어들어야지 라고 하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자기자본의 10%보다 이 순손익액의 절반이 더 크다면 내가 자본을 투입해서 충분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투입한 자기 자본금보다 더 많은 이익금, 이걸 초과이익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5년 동안 쭉 만약에 사업을 계속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금액, 그거를 또 영업권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아까 순손익 같이 할 때는 주당 순손익이지만 주당 순손익이 아니라는 것만 다르고 여기 나오는 순손익의 금액들은 앞에 1주당 순손익 가치 할 때 나오는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것입니다. 두서없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쭉 빠른 속도로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개략적인 것이고 실제 계산에 들어가 보시면 점검하거나 검토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만 해도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을 정도니까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더 깊이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세금 돋보기의 이동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